자, 3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레이아웃으로는요, 테이블 레이아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표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것이죠. 표 형태요. 예를 들면은 이런 계산기를 구성할 때 계산기와 같은 이런 버튼들을 배치하겠다 라고 한다면 테이블 레이아웃을 쓰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예. 물론 우린 지난 학기에 이런 계산기를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쫙 배치를 한 다음에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웨이트 값을 줘서 지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단, 하단을 나누어서 상단 부분의 표시창 부분에 대해서 비율, 아래쪽을 다시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구성해서 하단은 표로 구성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을 주로 표 형태의 배치를 할 때 사용한다. 자, 테이블 로와 함께 사용이 된다. 즉, 한 행에 대한 값들을 놓고 위젯들 배치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즉, 테이블 로의 개수가 바로 행의 개수가 될 것이다. 열의 개수는 테이블 로 안에 포함된 위젯의 수 몇 개짜리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3행 4열의 테이블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 본 거예요. 자, 보면요. 근데 이 앞서 보여진 것처럼 위젯끼리 만약에 하나의 칸이라고 예를 든다면 엑셀에서 셀의 의미를 둔다면 셀 간의 병합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되는 속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보면은 스트레치 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정된 열의 폭을 늘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확장의 개념. 엑셀에서도 두 셀을 합칠 때 합쳐지는 것에 보면 주소값이 A1번과 B1번을 합쳐라. 그러면 전체가 합쳐지는 순간에 그 셀은 A1번이라고 지정이 되죠. 즉 늘려지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치 컬럼이라는 속성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레이아웃 컬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지정된 열의 현재 위젯을 표시하라는 의미다. 자, 지정된 열의 현재 위젯을 표시할 때는 레이아웃 컬럼. 자, 스트레치 컬럼하고 에스테리스크 별표를 표시를 했을 때 각 셀을 같은 크기로 확장을 한다. 전체 화면이 꽉 차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샘플입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전체로 뒀고요. 그리고 테이블 로우 하나, 테이블 로우 둘, 즉 행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두 개의 행이 존재하고 버튼을 세 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했는데 첫 번째 버튼에 텍스트 1번을 넣고요. 두 번째 버튼에 2번, 3번을 넣는데 두 번째 버튼에서는 레이아웃 스판 해가지고 둘, 즉 2라는 값을 주면서 두 칸을 사용을 해라. 확장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치 4칸짜리인 것처럼 되면서 2가 확장이 돼서 두 칸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지금은 1번, 2번, 3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컬럼 넘버를 컬럼 n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0번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 행에서 4번 버튼을 주시해서 보시게 되면요. 확장은 없었고 첫 번째 0번 위치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1번 위치에서 시작을 해라 라고 해서 테이블 컬럼 n은 1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0번 자리는 비어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테이블 레이아웃에 테이블 로우, 테이블 로우. 그 안에 버튼들이 몇 개 배치하냐에 따라서 그 한 행에 열에 표시될 수 있는 버튼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만들었던 계산기와 유사한 것이죠. 지난 학기에 구성해놨던 계산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는 개발자가 구성하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상단 하단에 놓고요. 요 부분을 테이블 레이아웃 또는 테이블 레이아웃을 전체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를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첫 번째 만약에 테이블 레이아웃을 쓴다라면은 요 에디트 텍스트는 스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칸을 사용해라 라고 해서 늘려줘야겠죠. 두 번째 에디트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늘려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테이블로, 물론 여기도 테이블로가 있어야겠죠. 테이블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불편하다면 리니어 레이아웃과 결합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화면에서는 테이블 레이아웃 1개와 테이블로 9개를 가지고 구성을 해보자. 여기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모두를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연산 버튼 위에 마진을 적당히 둬서 표시를 하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패딩이 아니고 반대죠. 바깥 여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자바 코드는 보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전체를 테이블 레이아웃으로 넣습니다. 첫 번째 행부터 테이블로가 되어 있고요. 에디트 텍스트가 될 거고요. 중요 포인트, 테이블 레이아웃의 스판을 5로 해라. 5칸을 확장하도록 해라. 라고 구성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테이블로 해가지고 에디트 텍스트를 집어넣고 스판을 5로 해서 키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테이블로에서는요, 이제 버튼 5개를 배치하는, 즉 버튼이 놓여지고 스판이 없는 상태로 구성을 하고 매치 패런트로, 매치 패런트가 아니죠, 웹 컨텐트로 모두 다 자신의 크기를 맞춰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테이블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버튼 5개를 배치를 합니다. 자, 그 뒤에는 밑에 테이블로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버튼을 배치하면서 마찬가지로 스판을 5로 해서 5칸을 쭉 이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전체를 확장해서 이 위젯, 버튼 위젯이 들어가게. 자, 나머지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테이블로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이것과 동일하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결과를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결과에다가는 텍스트 뷰 하나만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얘도 레이아웃 스판 5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각의 버튼이 눌렸을 때 온클릭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하셔도 좋고, 아니면요, 리스너를 등록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될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코드의 길이상으로 보나 간결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온클릭 메소드를 이용하셔서 get id 하셔가지고 id 값을 판별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아웃 구성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나와 있는 코드는 구성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은 이 자바 코드에서는요, 리스너를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리스너가 굉장히 많죠. 버튼들이 많다 보니까 리스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성하기가 힘드니까 리스너를 배열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로만 구성을 해 놓은 형태예요. 한 개의 리스너를 구성을 했지만 사실은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서로 다른 리스너가 지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배열 형태로 리스너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거, 이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버튼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에 따른 형태로 구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바 코드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테이블 레이아웃과 아주 유사하지만요, 테이블 레이아웃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상하에 대한 위젯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행마다 옆으로 좌우는 확대가 가능하지만 상하로는 결합,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겁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처럼 위젯을 표 형태로 배치할 때 사용하지만 좀 더 직관적이게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 4.0 API 14번부터 지원하는 레이아웃이에요.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에서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변경되고 확장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전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실 거라면 안드로이드의 개발자 사이트에서 변경되는 것을 계속 예의주시하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권한 기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매니페스트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확인을 받는 코드를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갔고요. 지도 같은 경우도 변형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프레임에 관련된 것, 프래그먼트에 대한 것들도 없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태블릿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도 레이아웃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겠다 라고 해서 추가로 구성하는 부분. 자, 그렇다면 이 그리드 레이아웃은 테이블 레이아웃과 다르게 좌우만 병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상하도 병합이 가능한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는 행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레이아웃 로우, 레이아웃 컬럼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0번 위치에 배치를 해라. 예를 들면 0번 1번 위치에 배치를 해라. 뭐 이런 형태로 배치의 위치를 지정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로와 컬럼으로, 행과 열로 위치, 내가 위젯이 어디에 배치해야 되는지를 지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사용되는 속성을 보면요, 로우 카운트는 몇 개, 행의 개수는 몇 개고 컬럼 카운트는 몇 개짜리다 라고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속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드를 수평 방향을 우선할지 수직 방향을 우선할지를 결정하는 오리엔테이션 속성, 그리고 그리드 레이아웃 안에 포함될 위젯에서 자주 사용되는 속성으로서 레이아웃 로우, 어떤 버튼이 있을 때 레이아웃 붐으로부터만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컬럼에 열에 배치가 될 것인지를 지정하는 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로우 스판, 행을 확장하는 것, 컬럼 스판, 열을 확장하는 것. 즉 테이블에서는 로우 스판 기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비티도 줄 수 있습니다. 즉 레이아웃 그래비티, 즉 부모로부터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필 버티컬, 필 호리젠탈 등을 지정을 해서 행 또는 열을 확장할 시에 위젯을 확장된 셀에 꽉 채워서 크기를 맞춰주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레이아웃 그래비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보시게 되면요,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배치를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드 레이아웃 안에서 속성 중에 컬럼 카운트는 4개, 열이 4개다. 로우 카운트, 행은 2개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행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버튼을 배치하면서 이 버튼은 1번 버튼은 컬럼의 0번, 로우의 0번에 위치해라. 즉 요 위치를 말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로우 스판을 2로 줬습니다. 따라서 상하를 2개를 병합한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레이아웃 그래비티, 자, 정렬 기준에서 fill vertical, 수직이 꽉 차게 표시를 해라 라고 나타내는 속성을 지정을 한 거죠. 자, 2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컬럼은 1번 자리, 그리고 로우는 0번 자리에 배치를 해라 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컬럼 스판을 2로 해라, 좌우를 확장을 하도록 해라. 당연히 fill horizontal, 수평 방향으로 꽉 채워라 라는 속성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3번 버튼은 위치는 0행 3열에 위치해라. 자, 4, 5, 6번은 1행 1, 1행 2, 1행 3의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 또한 연습이 안 되시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쓰는 게 아니고 렐러티브 레이아웃 안에다가 다시 또 그리드를 포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배치를 하는 경우가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발생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놨던 이 레이아웃을 아까 테이블로 구성을 했죠. 이것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그리드 레이아웃으로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해고요. 그러면 행이 하나, 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겠죠. 로우가 9개짜리, 컬럼은 하나, 둘, 셋, 넷, 5개 짜리로 만들고 나서 0행 0열에다가 1행 0열에다 배치를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스판해 줘야겠죠. 컬럼 스판을 해서 전체를 5칸을 확장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컬럼 스판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줘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출하실 때는 XML 파일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즉 2교시에서 드렸던 XML 파일 하나, 요번 시간에 3교시에 드린 XML 파일 하나, 두 가지를 하나의 zip 파일로 묶으셔가지고요, 작성하시고 요 zip 파일로 과제 제출란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레이아웃이 프레임 레이아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바로 직관적으로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레이아웃들을 놓고요, 레이아웃에 위젯을 놓을 때 그 위젯들을 겹쳐서 놓을 수 있을 때, 주로 이것은 탭 위젯 등을 혼용해서 사용할 때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 그래비티 속성이 존재하는데요. 포그라운드는 프레임 레이아웃의 전경 이미지를 지정을 하고요, 포그라운드 그래비티는 전경 이미지 위치를 지정한다. 중력이 해당되는 정렬 부분이죠. 앞에 나와 있는 이미지의 위치를 지정을 한다 라고 해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놓고요, 레이팅 바, 그 안에다가 이미지 뷰, 그리고 체크박스를 구성을 했을 때 모두 다 좌측 상단에 정렬이 돼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겹쳐 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포그라운드에서 리소스에 드로우의 도구를 이용해서요, 포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을 했고요, 포그라운드 그래비티 하게 되면 센터하고 필 호리존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평 방향에서 센터 꽉 채워라, 센터에 꽉 채워라 라고 지정을 해서 이 부분에 그 강아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이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레이아웃들을 겹쳐서 놓을 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닥 많이 활용되지는 않아요. 사실상 이것 이외에도 비지빌리티를 건으로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오늘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요. 잠시만요.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constraint layout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레이아웃에 대한 활용 방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